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서울과 지리산 성삼재를 오가는 시외버스가 지난 주말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례 군민들은 지리산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3시 45분쯤 서울에서 출발한 시외버스가 성삼재를 향해 도계 쉼터로 올라옵니다. 구례 군민 등 90여 명은 이 버스를 가로막고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리산 성삼재 버스 노선 즉각 철회하라! 노선이 인가되고 첫 버스가 성삼재에 도착했지만 구례군과 대치하면서 1시간가량 길을 지나지 못했습니다. 성삼재 시외버스 운행반대 대책위원회는 시외버스가 정기적으로 성삼재까지 운행할 경우 지리산 부근 환경오염은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버스가 구례 터미널을 들르지 않고 성삼재로 직행하는 만큼 구례군의 지역 상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례 군민은 전체가 나서서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산속에다가 저 고속버스 노선을 허가하다니. 이런 그 분노에 차 있고. 대책위원장이 버스에 올라타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버스 회사 대표에게 노선 철회를 요청했지만 회사 측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서울 성삼재 노선에 대해 2차례나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 전라남도와 구례 군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버스 노선 운행을 승인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구례 주민들은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구례군이 지난주 전남도청에 방문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한 데 이어 대책위원회도 버스 노선이 철회될 때까지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혀 버스 노선을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설립 3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양한 정책 추진과 후원 증가로 안정적인 보육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김종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첫 발을 내디딘 때는 지난 2017년. 전국 최초의 보육재단이라는 의미는 물론 무보수 명예직으로 구성된 민관위원들의 참여로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양한 보육사업 가운데 통학차량 가침 예방시설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전국적인 확산을 이끌었고 지난달까지 정기 후원 7,700여 명을 모집해 재단 운영의 버팀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과 맞물려 역할 분담을 통한 맞춤형 보육정책 추진도 기대됩니다. 전체를 놓고 하나를 같이 공감하면서 피드백을 다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쫙 해보고 뭐가 부실했구나. 이런 걸 찾아내야 내년에 정책을 반영할 때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요구돼왔던 유관기관 사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재단의 기능을 재정비한다는 지역사회 바람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0세에서 7세까지 영유아에게 집중돼 있는 지원 범위를 청소년까지 넓혀야 한다는 것. 실제로 최근 3년 사이 관내 신생아 출생률은 물론 취약 아동을 키우고 있는 30대 인구도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소아 전문병원 유치 노력과 함께 지역 아동센터 지원 확대 등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정책 추진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많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더 이상의 아동 양육의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까지도 왔고 그렇게 되어야 자녀를 낳아도 되겠다,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동보육과 육아기 재택근무 등 교육체계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각계각층의 나눔과 관심으로 보편적 교육복지의 가능성을 제시한 어린이 보육재단. 지난 3년의 성과 못지않게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대도 높아지면서 재단의 어깨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농어촌의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는 그 마을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 초등학교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페인트로 건물 외벽을 단장한 해남 화산초등학교입니다. 4년 뒤면 개교 100년을 맞는 유서 깊은 학교지만
지금은 학생 수가 40여 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입니다. 화산초등학교에서는 지난 3월 아주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꽃매 책누리라는 교실 한 칸 정도의 작은 공간으로 도서관과 영화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도에는 창문으로 향한 카페식 테이블과 기차처럼 늘어선 집 모양의 개인 공간이 눈에 띕니다. 3355 모여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간이 영화관도 마련됐고 도서관에는 다락방과 마루, 쿠션 등이 자유로운 책 읽기와 상상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빈백도 생기고 놓을 것도 생기니까 정말 참 편리하고 저기 도서관 앞에 영화 관람도 돼서 좋어요. 좀 친구들이랑 더 놀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더 추억을 쌓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화산초 도서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마을 주민들에게도 개방돼 마을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별빛 독서밤을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태어났고요. 앞으로는 지역민들에게 코로나가 지나가면 개방해서 지역 토론의장도 되고 지역민의 카페가 함께 탄생할 예정입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의 성과를 확인한 화산초는 공간 앞 화단과 남은 부지를 다양한 놀이 공간으로 변신시키는 2단계 공간 혁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해 여수에 체류 중인 40대가 전남에서 36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9일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40대가 지난 24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순천의료원에 이송돼 격리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인 가족 2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현재까지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6명이며 이 가운데 19명이 해외 입국자입니다. 전남도가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도민 생활 제약에 따른 불편 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어제부터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는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순천시 의대 설립을 위해 부지 제공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지난 23일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전남권 의대 신설 검토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순천시의 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